오케이. 준비된 모습 보여드리면서 어디 보자. 안녕하세요. 방금 좀 AI 그거 같았죠? 안녕하세요. 저는 전유빈입니다. 일단 또 사과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사과냐면은 분명히 어제 라이브를 한 날이었지만 토요일이라고 돼 있지만 오늘은 일요일이죠. 또 왜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유튜브 그 커뮤니티에도 적고 인스타그램에도 올렸지만 다름이 아니라 기일 제사가 아주 중요한 집안의 행사인데 그게 이제 바로 토요일이었더라고요. 이상한 게 분명히 저는 저의 스케줄 적는 곳에 일요일로 적어놨거든요. 근데 저희 언니가 야 토요일 아니야? 이래서 뭔 소리야 일요일인데 이렇게 하고 그래서 언니도 일요일인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지? 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몰랐어요. 제사가 토요일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날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글쎄 한 5시 몇 분쯤에 알게 된 거예요. 바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사를 바로 준비하러 가게 되었고 좀 급하게 제사를 좀 치렀다. 그래도 급하게 한 거 치고는 좀 재미나고 좋은 음식들을 꾸려서 올렸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미리 올려드린 주제를 가지고 슬슬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이야기할 것은 항상 제가 일주일 근황 이렇게 말씀드리곤 했었는데 저번 주에 얘기했던 이것을 왜 보시는가에 대한 질문에 조경성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음악을 계속 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것이 좋아서 이 라이브를 보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내가 이렇게 매주 포기하지 않고 뭔가를 했다라는 보고를 올려드리는 것은 니즈를 충족시키는 일이다. 좋다. 라는 마인드로 앞으로 계속 매주 음악 작업 뭐 했는지 근황이 어땠는지를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저의 근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수면 관리와 외부 작업실 출근을 꾸준하게 이어가는 일인데요. 이것은 음악이든 뭐든 무엇을 안 하는 분이시든 건강하게 살아야 하는 모든 존재들은 다 지켜야 하는 것들이잖아요. 꾸준하게 건강을 관리하는데 가장 첫 번째는 수면 관리인데 제가 이제 수면 관리가 굳이 필요한 이유는 프리랜서기 때문이에요. 보편적으로는 이제 정해진 시간에 출근을 그것도 오전에 일찍 하시잖아요. 학교를 다니는 분들도 그렇고. 근데 그렇지 않은 출근을 하지 않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보통 강제성이 없고 그래도 제대로 일어나시고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지만 저는 그렇지 못한 편이었기 때문에 관건이거든요. 수면 관리가 관건이거든요. 아무 때나 일어나고 이러면은 문제가 되는데 저의 수면 관리는 이제 밤 10시에서 7시까지 자는 것, 아침 7시까지 자는 것인데 이것만 해도 사실 9시간 자는 거거든요. 이렇게 꿀잠을 자는 사람은 없을 건데 이게 밤에 자는 시간은 좀 지켜져요. 11시, 10시에서 늦어도 11시엔 자자 이렇게 해놨는데 핸드폰도 9시나 이럴 때 1시간 일찍 빼버리고 좀 책이나 읽다가 자자 이건 잘 지켜요. 근데 문제는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일어나는 시간이 항시 7시로 좀 유지됐으면 좋겠는데 7시만 해도 진짜 많이 자는 건데 막 한 9시간, 10시간 기본 9시간이 뭐야? 10시간, 11시간 자꾸 자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직 굉장히 문제지만 배부른 소리죠. 일찍 일어나서 어느 곳을 강제로 가셔야 되는 분들이 듣는다면 아유 배부른 소리 한다. 하지만 또 이것도 곤욕이긴 하거든요. 좀 죄송스럽긴 한데 제 시간에 일어나지 않는 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사람이 피폐해지고 피곤해지거든요. 많이 자는 게 너무 많이 자면 문제가 생겨요. 모르셨죠? 많이 자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려고 일찍 일어나려고 유지를 하고 있다. 근데 오늘은 무려 11시간 반을 자는. 왜냐면 어제 급하게 이제 제사를 지내고 하다 보니까 좀 빡셌거든요. 하루가. 그렇게 됐다. 외부 작업실 출근은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출근을 바깥으로 하자. 방에서 방으로 보통 했었는데 쭉 해왔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바깥으로 출근하자. 그래야 이렇게 딱 공간이 변화되면서 할 일을 하게 된다.
이거였기 때문에 요거를 한 게 한 달 정도 되었는데 이번 주에는 원래 5일은 그래도 출근을 하자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는 제가 보니까 월요일날 갔고 화요일날 간 거는 저번 주구나. 월요일날 못 갔고 화요일날 갔고요. 수요일날 못 갔고요. 목요일날 안 갔고요. 금요일날 갔습니다. 토요일날 갔습니다. 오늘은 못 갔습니다. 3일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 있었다. 다 늦게 일어나서 그래요. 늦게 일어났거나 뭐 그런 뭐 자잘한 이유 같지 않은 이유 이렇게 가게 5번 중에 3번밖에 가지 못했고 이제 뭐 다음 주엔 좀 더 뭐 열심히 해봐야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게으름 보고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였냐면 발매를 이제 몇 개 이렇게 짜놔서 그 다음 발매할 거 그러니까 여름에 발매하게 될 곡을 녹음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저번 주까지는 또 목의 컨디션을 올리면서 녹음 연습을 열심히 했지만 이번 주에는 또 이걸 다 하지 못했어요. 이번 주에 하기로 했는데 못했다. 이거 좀 창피하네요. 그래서 더 좋다. 이 음악 작업과 근황 보고를 드리면서 스스로 반성하게 되는 왜 안 했어? 라고 물으신다면 게을렀다고나 할까요? 그래도 출근해서 뭘 했을 거 아니야 라고 하신다면 출근을 했죠. 출근했는데 이제 거기서는 뭐 다른 사무적인 일들과 공부 위주로 하게 되었다. 부스에서 해야 되는 이 메인 보컬 녹음은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로 미뤄야 될 것 같아요. 탑라인 스케치 하지 못했습니다. 탑라인 스케치도 지금 폼이 좀 이렇게 스케치하는 그게 좀 떨어져가지고 요거를 꾸준히 좀 하자 해서 이번 주에도 좀 스케치를 좀 하자 했는데 부스에 잘 들어오지 못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로 미뤄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꼭 해야겠죠. 대신 자랑할게요. 유통사 문의 메일 이런 거 보냈어요. 그러니까 사무적인 거 좀 했어요. 유통사에 어떤 문의 메일을 보냈냐면 여러분들은 상관이 있으실까요? 발매하는 시간이요. 보통 낮 12시, 정오 12시나 저녁 6시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시간을 선택해서 발매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저녁 6시에 발매를 하면 이렇게 쭉 12시, 밤 12시 넘어서 새벽 넘어서 다음날 12시, 낮 12시까지는 그 메인 최신 앨범란 이런 데 이제 노출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노출되면 당연히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저녁 6시를 선택했는데 새로운 유통사에서는 꼭 그렇지는 않다. 낮 12시가 이제 보통 인디 뮤지션들이 많이 발매를 하기 때문에 저녁 6시에는 막 아이돌이나 되게 큰 메이저 가수들이 발매를 하는 시간이라 좀 묻힌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택은 하셔도 좋지만 뭐 낮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해주시길래 여쭤보고 싶었어요. 상관이 없으시겠지요? 네, 아마 상관이 없으실 것 같아요. 언제 나오든지. 제가 잘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게 더 좋은지. 그리고 이것도 물어봤고 또 좀 간지나는 게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이렇게 다른 뮤지션들의 유튜브를 제가 구경을 본격적으로 해봤어요. 왜냐면 저도 조금 철이 들어서 어떻게 이런 SNS 관리를 해야 될까에 대한 연구를 좀 하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인디 뮤지션들, 인디 혹은 뭐 메이저 뮤지션들의 그 SNS 상태를 좀 봤는데 딱지가 있더라고요. 그 아티스트 딱지가 OAC라고 하더라고요. 뭐의 줄임말이었더라? 오피셜 아티스트 모르겠어요. 뭐 유튜브 OAC를 인증을 해서 등록을 해놓으면 그게 돼서 오피셜한 가수의 채널이라는 거를 알릴 수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신청을 유통사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하길래 문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잘했죠? 이런 거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월 초에 하잖아요. 연초에 2026년 발매와 콘텐츠 계획을 세우는 일은 그런데 하지 못했고요. 이제 최근에 4월 중순쯤 돼가지고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이제라도 아직 하반기가 많이 남았으니까요. 했다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고요. 발매 계획 언제 발매할 것이다 계획 잘 세워놨고 언제 뭘 발매할지도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왜냐면 이걸 보시는 분이라면
제 음악을 좋아하는 분이실 텐데 기대하면 좋잖아요. 언제 발매되는지 모르고 있다가 촤정 나오면 좋잖아요. 그래서 비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계획 한 번도 세워본 적 없는 계획인데요.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그냥 발매하면 발매했습니다. 끼케야 뭐 앨범 커버로 미리 티저를 올리는 그 정도 했었는데요. 조금 이번에도 사실 뭐 엄청 대단한 거를 만들어서 올리지는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그런 거를 만들어서 올리는 거에 대한 재미, 기대 이런 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걸 언제 올릴 것인가 이런 계획을 세웠답니다. 이것도 보여드리지 않겠어요. 하지만 정말 궁금해요. 어떤 게 올라왔으면 좋겠는지.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발매 전에 뭐 티저 영상이라든지 티저 음원이라든지 이런 것, 그리고 발매됐을 때 뭐 라이브를 했으면 좋겠다든지, 그 라이브 말고 진짜 라이브 있잖아요. 노래 부르는 라이브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니즈가 또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거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발매했을 때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가사 같은 거, 비하인드 이런 거 얘기하는 거를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옛날에 보니까 가사, 비하인드 말고 작업 비하인드, 가사 해석 뭐 이런 거 좋아해 주시었던 것 같아서 이런 거를 올려보고 싶어요. 계획은 그렇게 세워놨습니다. 이걸 세우니까 조금 기분이 좋았어요. 좀 거시적인 그림이 그려지니까 약간 안심되는 거 아시죠? 그런 느낌 있어가지고 잘 해서 저장해 놓았고요. 못한 거는 계획했는데 못한 거는 꼭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좀 창피를 느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해보고요. 그다음에 여기까지는 음악 관련 근황이었다면 이제 제 개인 근황 좀 말씀드려 볼게요. 개인 근황 보고 좀 올릴게요. 주차 딱지 이 얘기는 진짜 슬퍼서 안 하고 싶은데요.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해볼게요. 주차 딱지들 많이 좀 떼셔 보셨나요? 저는 많이 떼는데요. 이게 많이 뗀 줄 몰랐다가 최근에 알게 됐어요. 이제 학원을 작년 10월부터 새로운 곳으로 옮기고 나서 그곳에 주차를 출근할 때마다 운전을 해서 가니까 하는데 거기 지하 주차장이 있거든요. 근데 지하 주차장에 차가 꽉 찼을 때가 많아요. 한 5번 중에 2번 정도는 차가 꽉 차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막 엄청 일찍 도착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닐 거를 다 예상하실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급하잖아요. 빨리 지각 안 하려면 어떻게 뭐 들어가야 되는데 빨리 어떡하지? 이러다 보니까 조금 딱지를 떼는 곳에 주차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거기가 딱지를 떼는 데인 줄. 왜냐면 제가 상식이 굉장히 부족했던 탓에 어디에 세워야 딱지를 떼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공식적으로. 지금도 모릅니다. 단지 딱지가 이제 어디서 떼졌는지 알았으니까 거기다 세우면 안 되는구나를 알 뿐입니다. 그리고 노랑 황색 선? 거기에다 하면 안 되는 거 정도는 알지만 그 이상의 것은 몰라요. 그거가 너무 무식한 것 같아서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거는 차치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급할 때는 바깥에 다시 주차장 바깥으로 나와서 세우고 들어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 4월 넘어서 우편함을 봤어요. 우편함을 왜 계속 안 받냐라고 한다면 모르겠어요. 그냥 안 봤는데 열어봤죠. 그냥 우연히 열었는데 글쎄 도로교통 어쩌고 거기서 오는 그 우편물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몇 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하나씩 꺼냈죠. 하나를 꺼내고 밑에 또 있는 거예요. 꺼냈어요. 없겠지. 밑에를 이렇게 손으로 탁탁탁 더듬었는데 더 있는 거예요. 꺼냈죠. 또 꺼냈어요. 총 몇 딱지였냐. 총 7딱지. 7딱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설마 하는 마음으로 열었죠. 아니나 다를까 주차 딱지가 맞았고 하나당 4만 얼마쯤 하더라고요. 그래서 30만 원가량 벌금을 물게 되었고 굉장히 창피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왜냐면 딱지를 뗀다는 거는 교통 흐름에 문제를 일으켰다
그런 곳에 네가 주차를 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굉장히 밉상이죠. 근데 저는 제 생각에 거기는 괜찮다 싶은 곳에 했다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좀 찔딱지. 그래서 충격적이었지만 네, 응당 물어야 되는 금액이다. 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달게 받고 좀 이제 연구를 해야 돼요. 주차장이 꽉 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디다 주차를 해야 되는가? 차라리 공영 주차장? 그 민영 주차장? 그게 아니라면 멀리 두고 걸어가는 것은 어떤가? 멀리 둔다고 해도 어디에 해야 괜찮은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핸드폰을 바꿨다니 불배는 이쁜 쓰레기가 맞나? 잠자는 공주여. 낮 12시라. 주차 딱지. 칠딱지. 성실답 세자. 동인우비님이 와주셨군요. 네, 그래요. 이런 공용주차장이 낫다고요? 이거 좀 연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공용주차장은 이제 나라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맞나요? 민영주차장은 개인이 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둘 다 돈을 내는 것이고, 맞죠? 그 이후에 이제 송은경 선생님과의 만남이 있었는데요. 송은경 선생님 누군데 이렇게 사적인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하실 수 있지만 몰라요. 그냥 저는 이 라이브를 그냥 다 얘기하는 라이브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뭘 얘기하고 뭘 얘기하지 않아야 되는지에 대한 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합니다. 송은경 선생님이 누구냐? 바로 직전 직장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입니다. 동료. 근데 이제 학원 거기서는 그만뒀지만 이제 아직까지 연락을 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 분이에요. 제가 은근히 사람을 좀 가립니다. 다 친절하게는 하죠. 하지만 제가 또 사실 속마음으로는 좋아하는 사람이 딱딱 있어요. 이 사람 진짜 친해지고 싶다. 그래서 전 자부하건대 제가 초딩 때부터 느낀 거예요. 제가 친해지고 싶다, 좋아한다라고 생각한 사람 중에 제가 친해지는데 성공하지 못한 사람 한 명도 없었다. 이건 제 자랑입니다. 진짜로.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저를 좋아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대중에게 그것이 어필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안 된다고 봐야 되는데요. 현재는요. 하지만 개인과의 만남에 있어서는 항시 잘 감사한 일이죠. 그게 되는데 하여튼 제가 그래서 좋아했던 송은경 선생님과 이제 친분을 유지하면서 만나고 있는데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어요. 약속을 잡고 한참 또 막 서로 정신없고 바빠가지고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소개를 제가 충격을 받는 점을 정말 놀라운 점을 몇 가지 소개를 하자면 일단은 저는 10시, 12시간 가까이 자잖아요. 근데 이분은 수면이 12시에 주무셔서 빨리 자도 12시래요. 5시 이랬나? 5시 반 이랬나? 이 정도에 항상 일어나는데 5시 반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느냐? 등산을 해요. 항시. 등산하고 갔다 오잖아요. 헬스를 또 갑니다. 여기서부터 저는 조금 어떻게 그럴 수가? 그리고 뭔가 저와의 그것들이 가치관은 같으나 그 생활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밤 10시예요. 근데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안 했어. 오늘 하루 종일.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이러면 저는 둘러댄단 말이에요. 내일 해야지. 그래야 덜 피곤하지. 수면이 중요하지. 그 다음에 뭐 좀 안 했어. 오늘 망했어. 요건데 이분은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대요. 그 얘기들은 정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자. 남과 비교하지 말고 더 나은 나와의 비교. 이런 얘기 많이는 들었는데 진짜 그거에 맞춰서 사는. 그래서 책을 한 줄이라도 읽어야 어제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아무리 시간이 늦었어. 12시가 다 됐어. 그래도 우리 고양이를 놀아줘야 한다. 꼭 놀아주고 책을 한 줄이라도 읽어야 된다. 책을 꼭 읽고 계획한 것을 다 하고 그렇다고 이분이 그냥 성공에 미쳤다거나 그런 분이 또 아니에요. 보면은 학원 선생님인데 그 애들을 대함에 있어서 되게 진심인 게 느껴져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일로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고 진심으로 대부분 하지만 특별히 더 진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가르치는 것을 일로 하지만 수학을 가르치는 것은 두 번째다. 좋은 어른으로서 옆에 그냥
있어주는 거? 뭐 그런 거를 생각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항상 들어요. 만나서 얘기를 들으면.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멋지게 생각하는데 또 이분은 그러면은 이분 입장에서는 제가 조금 왜 그럴까 싶을 거란 말이죠.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아마도. 왜냐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줬어요. 제가 너무 기분 좋았던 얘기인데 저랑 대화를 하면 항상 생각지도 못했던 생각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나고 나서 이제 집에 가거나 하면 항상 진짜 울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어때요? 이런 매력. 그러니까 서로 좀 맞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분이 막 단순히 부지런한 사람, 막 성실한 사람 이렇게만 했다면 큰 매력 제가 못 느꼈을 텐데 따뜻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게 매번 느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즐거운 대화를 하고 이제 헤어졌죠. 그래서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날 딱 만나고 와서 만나고 오면 기분 좋은 사람이 있다는 거는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곧 또 만날 예정입니다. 그렇게 송희영 선생님과의 만남 갖고 이제 목요일마다 제가 영화데이를 갖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영화데이를 갖냐? 굳이 좋은 영화, 좋은 드라마, 좋은 컨텐츠, 좋은 만화, 좋은 그림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도 이렇게 게으르게 살다가는 음악도 못하고 좋은 영화도 못 누리고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목요일마다 같은 시간에 영화를 보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지금 한 6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6번째 영화인가? 5번째인가 6번째인가 영화를 봤는데 이번 주에 영화는 펄프 픽션이었습니다. 많이 들어봤는데 뭔 얘긴지도 몰라가지고 그냥 냅다 봤습니다. 제가 가장 느낀 점이라고 한다면 좀 생뚱맞은 감상일지도 모르겠으나 저는 사람 사는 게 다 똑같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영화인지 보셔야 알겠지만 이렇게 에피소드 위주로 나와 있는데 깡패들 그러니까 깡패들이 나오니까 막 깡패 영화인가라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깡패들이 그냥 회사원처럼 그 자기네들 일하는 그 담백한 그 사람들한테는 사실 그 깡패짓 사람 죽이는 일 막 이런 게 그렇게 끔찍하고 특별하고 그런 일이 아닐 거잖아요. 그냥 일이잖아요. 그런 일상적인 그 사람들의 시점에서의 그 일들. 근데 이제 제가 감히 경험할 수 없는 감히도 아니고 사실 경험하면 큰일 나는 범죄자들, 뭐 마약쟁이들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인물들의 그런 일상과 에피소드가 몇 가지 나오는데 담백해서 좋더라고요. 그런 표현들이. 그래서 왜 이렇게 명작이라고 하는지 알 것 같다고 생각했고 여러 번 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 사는 거 다 똑같구나 라는 짧은 감상평이긴 하지만 제가 느낀 바가 가장 뚜렷하게 남는 한 줄 평인 것 같아요. 만약에 안 보셨다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뭐 또 사실 이래요. 뭐 좋은 영화, 안 좋은 영화 이런 거는 맛집, 맛집처럼 그냥 자기가 겪고 자기 거에 좋은 자기 상황, 자기 시기 또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서 해석이 너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누가 추천해서 좋고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영화나 이런 거는. 그래서 자기가 그냥 부지런하게 여러 개를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영화 이런 거를 찾는 게 뭐 찾지 않아도 그냥 느끼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음악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핸드폰 바꾸기. 핸드폰을 제가 저번 주에 얘기를 드렸는데 왕가 사는 노비 몇 번째 왕가 사는 노비. 왕가 사는 남자이고 왕가 사는 남자는 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본 것 같지만 저는 좀 한참 있다가 보겠습니다. 왠지는 몰라요. 일단 영화관 가는 건 좋지만 거기까지 갈 수 없고요. 갈 수 없고 또 아시잖아요. 나름대로 음악한 사람입니다. 모두가 찾는 거 찾지 않습니다. 반골기질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모두 유행이 끝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볼 생각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끌리지 않나요. 네, 그래서 목요일마다 영화를 보는 이건 되게 좋은 루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저랑 같은 고민을 하고 계셨다면 너무 좋은 거 많은데 쇼츠에만 내 신경을 뺏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저와 같이 목요 영화데이를 루틴으로 누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시 핸드폰 바꾸기 얘기를 하자면 저번 주에 제가 쓰고 있던 블랙베리라는 핸드폰에 그 카톡 지원 종료라는 슬픈 일이 생기면서 카톡을 꼭 써야 되냐? 안 하면 안 되냐? 잠시만요. 씬 레드라인 추천? 오케이. 무조건. 저는 추천받은 거는 원래 아예 안 받거든요. 근데 동이누비님이 추천해 주시는 거면 무조건 봐야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보고 올게요. 보고 어땠는지 감상평 드려보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뭔지 모르지만 이거 넷플릭스에 있나요? 없으면은 뭐 어디서든지 찾아서 볼게요. 그래서 블랙베리 카톡 종료가 돼서 카톡을 꼭 써야 돼? 막 이런 반발심도 들었지만 결국에는 쓰기로 없으면 카톡 없이 못 산다.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핸드폰 아이폰으로 바꿨어요. 아이폰 12 미니요. 원래 집에 있었거든요. 아이폰 쓰기 싫었던 이유는 아이폰은 너무 좋거든요. 딱 그립부터가 이건 진짜 좋은 기계다라는 느낌이 나잖아요. 모두가 이제 쓰는 데는 이유가 있잖아요. 탄탄하고 깔끔하고 튼튼하고 너무 좋은데 이게 그 터치로 글자를 쓴다는 게 너무 막 기분이 안 좋거든요. 왜냐면 너무 블랙베리를 오래 쓰다 보니까 이게 익숙해지지가 않아서. 근데 아이폰에도 천지인으로 자판을 바꿀 수 있길래 천지인으로 바꿔서 일단 쓰고 있습니다. 천지인으로 바꾸면 좀 할머니 같나요? 하지만 뭐 오타 이렇게 해도 오타도 나고 뭔가 불편하고 뭔가 갑갑하고 막 그래요.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아이폰 쓰고 있는데 확실히 아이폰을 쓰니까 훨씬 핸드폰 많이 봐요. 이 깔끔하고 넓은 화면, 좋은 조작감, 좋은 해상도, 그립감 모든 게 마음에 들기 때문에 블랙베리에 비해서 훨씬 편안하기 때문에 이게 중독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 그래도 뭐 최대한 조심해서 써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더 좋은 핸드폰이 있나 계속해서 물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사 준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튜브 라이브를 하기로 한 어제 기일 제사가 동이누비님은 아시니까 이제 말씀드려보면 엄마가 제가 돌아가셨잖아요. 이거 너무 슬픈 얘기인가요? 2019년 엄마가 돌아가셨고 빈집이라는 노래 를 들으시면 아시겠고 공연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편하게 친구한테 말한다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너무 무겁게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엄마가 돌아가셨고 저희는 기일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이제 몇 년째 뭐 추석, 뭐 설날, 엄마 생일 뭐 이럴 때마다 제사를 1년에 그러니까 4-5번씩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기일 제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저는 양력으로는 엄마가 돌아가신 날을 정확히 알지만 음력으로는 맨날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빠가 얘기해 주는 거를 듣고 적어놨어요. 이날이구나. 이번엔 약간 행사식으로 내가 이벤트식으로 꾸려볼게. 가족들한테 얘기를 했죠. 제사 느낌 아니라 약간 엄마 그리기 대회, 뭐 엄마한테 들었던 최악의 말 선정 대회 막 이런 식으로 조금 제사가 아니라 기일 행사로 좀 준비를 해보려고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매주가 아니라 월요일부터 점점점 날이 가까워지고 일요일까지 가까워지면서 조금 다른 거 하느라고 미루고 이러다가 토요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니는 서울에서 왔고 기일 행사 혹은 제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왔는데 언니가 야 근데 토요일 아니었어? 이러더라고요. 아니야 일요일이라고 내가 적어놨어. 아빠 일요일 했어. 그래서 일요일에 스케줄러 일요일 딱 이렇게 돼 있거든요. 월요일부터 이렇게 일요일로 내가 형광펜으로 적어놨어요. 그런 줄 알았죠. 근데 토요일날 6시? 저녁 6시쯤에 이제 라이브 하는 시간인데 이제 라이브 하려고 하는데 왜 제사는 안 지내냐? 이러는 거야 아빠가. 아빠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나 싶어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내일 오늘 내일 오늘이라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이제 아빠는 그런데 언니는 막 빡친 거예요. 왜냐면 제 말만 믿고 분명히 토요일인데 일요일이라고? 토요일인데 이러다가 이제 제가 틀려서 무려 엄마 기일 제사에 이렇게 실수가 나니까 언니는 화가 났는데 화를 안 내려고 노력했어요. 왜냐면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언니는 이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누가 화가 안 나겠어요.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또 근데 눈치 없이 이랬어요. 근데 저는 아직 그 기일 행사를 구체적으로 짜지 못해서 일요일날 오전에 그냥 짜버리려고 했어요. 최악이죠. 저 진짜 미루기 미쳤죠.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냥 내일 하면 안 돼? 이렇게 된 거죠. 저는 엄마라면 상관없어 해. 엄마는 저에게 관대했거든요. 엄마는 저를 정말 예쁜 귀여운 막내로 여기기 때문에 엄마는 내일 한다고 화 안 내. 내일 하면 안 돼? 이렇게 됐는데 아빠는 그래도 기일인데 오늘 해야 되지 않아? 이렇게 되고 언니는 빨리 마트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지를 저는 근데 라이브를 많은 분이 시청하지는 않으시지만 그래도 우리의 약속, 나와의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시간을 철저히 지키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그런 큰일이 발생해서 이제 공지라도 빨리 나와의 약속이니까 공지를 빨리 올려야겠다. 근데 컴퓨터가 또 뭐고 부팅이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 올려야겠다. 근데 언니가 야 빨리 나가자고 마트 가자고. 근데 이제 아직 공지를 못 올렸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도 저는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공지를 핸드폰으로 부랴부랴 해서 올리고 바로 저녁 6시 반쯤 시장으로 향합니다. 간이제사 준비를 하게 된 거예요. 기일 행사는 무슨 제사로 그냥 갈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인 거예요. 했어요. 하고 났더니 뭐 시간이 밤이었고 정말 한심하다. 언니 눈치 계속 보이더라고요. 언니 계속 참아 이렇게 한숨 쉬고 저한테 뭐라고 하려는데 참아. 그래서 언니의 참음이 느껴져서 근데 진짜 웃긴 거 뭐냐면 언니가 야 너 나한테 죄송하다고 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괜히 미안해 이렇게 말하는 거 진짜 저 청개구리 최악이죠. 미안해 이런 거 말하는 거 좀 낯간지럽고 싫어가지고 이러고 막 미안하다 왜 안 해? 이래서 인정한 거야. 미안하면 인정한 거야. 이렇게 말하고 최악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하고 자고 일어나서 저도 스트레스를 나름 받았습니다. 나름 받고 제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누구한테 말은 못하죠. 스트레스인데 나름 받았습니다. 저의 한심함에 받아서 다음날 일어났더니 11시간 반을 잤더라고요. 알람도 맞춰놨다고 생각했는데 또 울리지 않더라고요. 모든 복잡스러운 저의 이런 하루들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모두가. 이제 그만 나열하고 저의 멍청함은 넘어가겠습니다. 박효신 콘서트를 관람하고 온 일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무려 박효신 콘서트잖아요. 갔다 왔습니다. 제가 청주에 살기도 하고 또 이런 보시면 알겠지만 제 삶도 지금 유지가 안 돼가지고 정리되지 않은 생활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언감생신이에요. 콘서트를 본다. 이런 것들이요. 이런 도톤보리 강님 오셨네요. 저도 막내인데 막내는 어쩔 수 없나 봐요. 맞아요. 막내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런 말 안 하려고 제가 노력하거든요. 막내라서 뭐 내가 원래 좀 이래 이런 거 안 하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어. 난 막내고 난 바보야. 넘어가기로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만하고. 그래서 이제 콘서트를 근데 이제 친구가 또 저를 또 위해주는 친구가 이렇게 콘서트 표를 구해서 준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귀찮았어요. 이것도. 근데 그냥 그래도 가자. 유빈아 인생 좀 살자. 멋지게. 멋진 사람들도 보고 하자. 하지만 기대는 없어 머릿속에. 박효신 너무 멋지죠. 너무 좋은 가수고요. 뭐 누가 반박하겠어요. 하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귀찮았다 이거죠. 이거는 자르겠습니다. 박효신 팬분들이 보시면은 열받을 거예요. 근데 이제 들어보세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래서 갔는데 미쳤다 라고 생각한 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 공연장의 분위기였어요. 사람이 일단 저는 야외 공연장인지 몰랐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춥다고, 저번에 도톤보리강님이 춥다고 막 따뜻하게 입으라고 막 하셨잖아요. 근데 아니 근데 추운 건 알겠는데 뭐 왜? 그냥 차 타고 가면 괜찮잖아. 왜냐? 야외 공연장인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근데 자꾸 다들 춥다고 준비하라고 그래서 더운데 잠바를 하나 가져갔죠. 그냥 다들 그래가지고 잠바 가지고 갔는데 야외 공연장이더라고요. 실외 공연장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춥다고 했구나를 알았고 이제 갔는데 진짜 사람이 많잖아요. 박효신 콘서트 엄청 크게 한 거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을 너무 오랜만에 봤고 일단 다들 막 설레가지고 그 티켓이 카드 형태였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 사진을 찍고 벚꽃도 막 만발해가지고 막 설레갖고 올라가고 막 이러는 사람들을 잔뜩 보니까 기분이 좀 새로운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오랜만에. 이 박효신이라는 사람, 박효신의 음악 이거를 누리기 위해서 전국의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다는 충격. 이 기대감과 설렘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느끼는, 저는 아무런 기대감과 설렘이 없었는데 그 순간부터 느꼈어요. 이런 거구나. 되게 막 위험할 정도로 사람이 많았어요. 계단을 막 올라가고 이런 게. 근데 너무 그게 재밌더라고요. 그 평소와 다른, 일상과 다른 그 충격. 그래서 일단 거기서부터 1차 재밌다라고 생각하면서 올라갔고 이제 앉았어요. 시작을 했는데 박효신은 보이지 않아요. 너무 조그매요. 왜냐면 3층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전광판으로 보통 보잖아요. 그래서 큰 뭐 박효신을 봤다는 그런 충격과 설렘, 그때는 그건 없었죠. 이 공연장의 설렘은 있었지만. 근데 이제 탁 켜졌어요. 그 전광판이. 그래서 박효신 얼굴이 싹 보이는데 거기서 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왠지 아세요?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 압도적인 잘생김. 제가 뭐 누구 잘생겼다고 그렇게 충격받진 않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저는 내가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도 안 하기 때문에 잘생긴 남자를 봤을 때 그냥 아무 감상이 없어요. 솔직히. 너무 잘생겼다. 막 반할 것 같다. 이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자 아이돌을 좋아해 본 적도 없어요. 너무 먼 존재고 나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박효신을 봤을 때 그 기대하지 않은 잘생김. 근데 그 잘생김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잘생김이라는 표현이 너무 단순하고요. 요 안에 이 카리스마가 그 연예인이다. 박효신이다. 이런 그 압도적인 존재감이 전광판으로 느껴지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자마자 중반 후반까지 계속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음악은 뭐 말해 뭐예요. 박효신의 음악성과 그 음악들을 말해 뭐예요. 완벽하잖아요. 근데 그 덕후들도 많잖아요. 박효신의 팬들 중에는 진짜 막 아이돌 좋아하듯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음악에 설득력이 있는 건 당연히 물론이거니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팬들에게 굉장한 선물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제 언니랑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좀 사적인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냥 할게요. 엄마가 저를 꾸미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공주스럽게 분홍색, 원피스 막 이런 거.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가도 다 막 자기가 옷 막 멋있게 꾸미고 막 예쁘게 막 유행하는 거 입고 가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 할 줄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해가지고 엄마가 그냥 그 예를 들어서 3박 4일을 가. 그러면 그 3박 4일에 그 코디를 다 해줘요. 다 이제 사줘. 그래서 이렇게 입어. 첫날에 이거 이렇게 입어. 그 다음에 물에 빠지고 나서 이렇게 입는 거야. 엄마가 그냥 저를 이미지 메이킹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고등학생쯤 되면 그런 일 없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다 나 둘째 날에 이거 입을 거야. 왜? 엄마가 이렇게 입으라고 했어. 이렇게 말했을 때 애들이 다 이제 많이 놀렸던, 그러니까 그 정도예요. 사실은. 그래서 엄마 코디 못 참습니다 하시는데 분홍색 못 참고, 근데 또 툴툴거리긴 했어요. 왜냐면 엄마는 항상 예쁜 거를 입혀주려고 하는데 저는 막 그런 거 싫었거든요. 막 예쁜 척하는 코디 싫었거든요.
그래도 뭐 어째요. 제가 그렇다고 뭐 옷을 마련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툴툴거렸지만 그냥 입었어요. 근데 보세요. 2019년에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슬프게 듣지 마세요. 그냥 제 에피소드입니다.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의 코디는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전 갓 태어난 신생아와 다름이 없어요. 엄마가 사준 옷들은 있죠. 그래서 그냥 입었죠. 초반에는요. 근데 옷이 이제 나이가 빠지고, 왜냐면 2019년이면 지금 벌써 7년 됐나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옷 나이가 빠지고 제가 이제 그지같이 하고 나가려고 하면 엄마가 항상 태클을 걸었거든요. 너 그렇게 하고 나가려고? 머리 그렇게 하고 나가려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어떻게든 하고 나갔어요. 뭐 학원을 가도 최선을 다해서 뭘 하고 나갔어요. 고데기도 항상 하고 뭐 이랬거든요. 근데 엄마의 태클이 없다 보니까 점점점 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학원을 가는데도 점점점 줄어들어요. 매년 그 어떤 옷의 편함이 늘어나고 불편함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저도 옷을 그냥 좀 사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사는 옷은 나름의 추구미가 있어요. 꾸안꾸 모두가 추구하지만 사실 꾸밀 줄 모르는 사람이 꾸안꾸를 한다는 거는 어불성설에다가 그냥 안 꾸거든요. 그게. 구독자 코디 해드려요 하시는데 도톤보리강님에게도 물어볼게요. 저번 주에 안 계셔서 제가 이 라이브를 들으시는 수수의 분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있거든요. 조경성님은 제가 포기하지 않고 음악을 하는 모습이 좋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안 계시는데 김판돌님께서는 제가 거상을 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라이브에 원하는 거 하겠다. 니즈를 만족시켜드리고 싶다 했는데 혹시 도톤보리강님이 구독자 코디 원하신다면 왜? 저 할 의사가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뭐 남의 코디를 받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엄마의 코디를 항상 받았기 때문에 뭐 하여튼간 박효신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이제 언니랑도 얘기하기를 너는 엄마 죽고 진짜 엄마가 만약에 살아 돌아오면 널 보면 정말 놀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어. 너는 지금 살도 엄마가 돌아가시고 지금 6kg, 7kg 쪘거든요. 살도 찌고 머리와 옷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이제 살다 보니까 약간 이자벨 아세요? 그 영국 명예 영국인 이자벨처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그 옷이 굉장히 뭔가 이모 힙합 좋아할 것 같이 하고 이제 다니는 상황이 되고 옷도 이제 3가지로 계속 돌려 입어요. 저는 바지 3개, 티 3개. 이제 계절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돌려 입다 보니까 그러면서도 그래서 마음에 좀 남았어요. 이런 거리낌이 있었어요. 점점 나 그지가 되나? 점점 그지가 되나? 근데 이제 박효신을 보자마자 그 반성이 물밀듯이 밀려오면서 그 마음속에 남아있던 하지만 나를 건드리진 않고 요 내면에 계속 있던 그짓골의 내 모습. 그 외모 관리의 중요성. 외모 관리가 사실 이래요. 뭐 하나 잘하는 애들은 사실 다 잘하잖아요.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뭐를 하느라고 뭐가 잘 안 되는 건 사실 살짝 핑계야. 뭐 하나 잘하면 다 잘해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잘 꾸며요. 요즘에는.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저도 나 음악 제대로 하려고 그래가지고 나머지는 신경 안 써. 이건 말이 안 되고 제가 베토벤도 아니고요. 그쵸? 그렇다고. 아티스트 외적인 매력도 중요하긴 하죠라고 하셨는데 그게 머리로 알고 있었으나 박효신을 보면서 충격으로 다가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대단히 꾸미진 않아도 그러니까 그런 태도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온 거죠. 나를 좀 이렇게 관리하는 거. 그러니까 뭐 패션 이런 걸로 갈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관리 있잖아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충격을 받아서 끝날 때까지 계속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멋있다. 그냥 이목구비만 잘생긴 게 아니라 멋있는 거 있잖아요. 그냥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자기 관리라고도 안 할게요. 그냥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 이후에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만 그 이후에 뭔가 한 건 없어요. 제 옷차림은 그대로고요. 살도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제 제 음악을 들을 때 제가 멋있는 사람이면 듣는 사람도 훨씬 즐겁게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카리스마 유빈으로 할게요.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제가 뭐 지금 잠도 관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덕지덕지 막 뭘 해야 된다 막 이런 걸 붙이지는 않을게 어째 못 지키거든요. 다만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 프로젝트를 시작할 거예요. 저는
올해 안에 무조건 시작할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먼저 옷장 정리 이런 것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스킨 로션 사기 이런 거 시작됩니다. 김판돌님 오셨고요. 잘 씻기 그러니까 그런 거요. 그런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 무르익음 좀 알려드립니다. 그다음에 저도 사실 옷을 구경하는 건 좋아하거든요. 그런 감각적인 것들을 보는 건 좋아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저에게 대입을 해본 적은 없는 거죠, 별로. 그것도 조금 노력해보겠다. 그래서 나중에 놀라지 마세요, 여기 계시는 분들. 나중에 저 보고 뭐야, 왜 저렇게 멋있고 매력적이야? 노래만 좋은 게 아니잖아. 저 유명해지면 말리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이 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 드리면서 그리고 뭐 음악 뭐 이런 거 말할 것도 없었어요. 너무 좋았고 라이브 너무 잘했고 그 진심이 좀 느껴졌는데 그 감동을 받았다는 말이 너무 진부하잖아요. 근데 음악은 진짜 감동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거기서 이제 어떤 조명을 이렇게 팡 하거나 폭죽을 팡 하거나 이런 것들도 음악을 비롯한 그 외적인 음악을 즐기게 하는 모든 부차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감동을 느끼게 하고 위안을 주기 위해서 이 시간에 이 타이밍에 폭죽을 터뜨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축에는 이 세상이 정말 살기 힘들지만 한 축에는 이런 선하고 감정적이고 좋은 것이 있고 그게 음악이나 예술이구나 이런 경험을 했답니다. 그래서 갔다 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다른 분들도 뭐 귀찮아서 미루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해보세요. 공연 나 이런 거 별로 뭐 안 버릇해서가지고 한번 봐보세요. 뮤지컬 이런 거 나 뭐 한번 봐보세요. 진짜 추천드릴게요. 안 하던 짓 한번 해보세요. 추천드리고 다시 음악 듣기에 대한 고찰 이건 뭐냐면 제가 음악을 시작하고 나서 뭐 하셨는데 음악을 시작하고 나서 이제 대학교 다니고 2010년부터 해서 대학 들어와서부터 음악을 많이 안 들은 거예요. 2026년 현재까지 그러니까 태어나서 2009년까지 들었던 그 음악에 투자한 시간에 반에 반도 안 되겠다. 이런 정도로 음악을 안 듣게 된 거예요. 이거에 대한 깊은 고민을 늘 했는데 이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스트리밍 시대가 된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가 하기 싫으니까 회피로 이제 음악을 들었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시간이 많잖아요. 음악 안 듣는 거죠. 그리고 나름 직업입니다. 저 업입니다. 업으로 하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음악을 듣는 것이. 즐겁지만은 않은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음악을 안 듣게 되었고 하지만 음악가가 되고 싶다는 사람이 음악을 안 듣는다? 만큼 최악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라도 들으려고 제가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냐면 mp3를 구매하였습니다. mp3를 구매한 이유는 스트리밍으로 마음껏 들을 수 있으면 오히려 안 듣는다. 그래서 mp3 안에 매달 딱 원하는 만큼만 음악을 넣고 그것만 듣자. 중간에 더 듣고 싶어, 또 새로운 게 듣고 싶어도 참고 그것만 듣는다. 그리고 다음 달 1일에 넣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듣고 싶은 거냐면 더 소중하게 듣고 싶은 거예요. 음악을 소중하게 듣기 위해서 mp3를 구매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훨씬 도움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했냐면 잃어버린 저의 몇 년인가요? 6년. 16년이네. 미쳤네. 잃어버린 16년을 찾기 위해서 요 사이에 명반을 꼽아달라고 했습니다. AI에게, 제미나이에게. 그래서 제가 그걸 하나씩 들어서 잃어버린 시간을 좀 관리하려고 명반을 10개를 꼽아달라고 해서 리스트업을 해놨습니다. 이거를 하나씩 들어서 올해 좀 빚을 갚아보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 명반 10개가 뭔지 말씀을 드려보면서 또 들으시는 분들이 느끼는 요 사이에 명반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거를 또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다가 알파로 해서 제가 올해 안에 좀 빚을 갚아보고자 합니다.
음악 듣는 거는 집중해서 들으면 무조건 좋거든요. 안 좋을 수가 없거든요. 음악을 좋아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근데 자꾸 안 듣는 그 심리적인 뭔가가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각 잡고 딱 듣잖아요. 부스에 들어서 오늘은 음악을 듣겠어 하고 들으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음악에 다시 음악 듣기에 꽂혔다고까지는 안 할게요. 훨씬 더 풍성하게 음악을 다시 듣기 시작하면서 추천드리고 싶은 게 악뮤의 개화 앨범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직 방탄소년단 앨범은 다 못 들었습니다. 근데 멋있더라고요. 악뮤의 개화. 그리고 제가 명반을 찾아서 들으면서 또 좋았던 거를 말씀드려볼게요. 그럼 아마 음악 좋아해서 이걸 듣고 계시니 물 좀 마실게요. 아마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그래도 제가 뭐 들었다 추천도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왔네요. 거상하기 김판돌님의 니즈. 김판돌님이 이 라이브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원하는 것은 제가 거상을 하는 모습이래요. 근데 거상을 왜 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거상이라고 하면 뭐냐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게임입니다. 아주 오래된 온라인 게임이에요. 거상은 큰 상인이 되는 그런 게임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거상을 하다가 어른이 돼서도 가끔 생각이 나잖아요. 옛날에 했던 게임이. 평생을 기다려왔어요 같은 소리 하시는데 하여튼간 제가 바탕화면에 이제 거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씩 하니까 진짜 가끔 했어요. 한 1년에 한 번? 언니랑 야 진짜 할 거 없다. 거상이나 켜보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바탕화면에 있으니까 그걸 김판돌님 보신 거예요. 불행하게도요. 그래서 거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청이 있어서 제가 게임 유튜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거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벌써 7시 7분이에요. 저 맛만 봐요. 그냥 10분만 끌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래서 지금 거상 깔았잖아요. 저 포맷하고 거상 안 깔았는데 거상 안 한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아까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이디도 모르겠고 서버도 모르겠는데 일단 켜볼게요. 아이디 아까 찾았어요. 미리 이거더라고요. 일본어 변경 안 할게요. 이제 안 할 거니까요. 다신 안 할 거니까요. 오늘 하고. 근데 왜 이렇게 선정적이야? 롱샷 음원 들어보셨나요? 소리 왜 이렇게 커? 롱샷 맞나요? 들어봤습니다. 문워크만 알아요. 문워크만 아는데 좋아가지고 제 mp3에 담아져 있는 노래예요. 또 추천해 주실 수 있다면 해주세요. 그 노래밖에 모르니까. 근데 또 제가 아는 분이 작업을 하신 것 같아서 질투나서 안 듣는 것도 있었거든요. 새로 뭐 다른 거 나왔을 때. Never Let Go. 오케이. 적어놔야 되겠다. 그럼 이제 거상 좀 즐겨볼게요. 제 서버가 뭔지도 몰라고 하나씩 들어가 봤잖아요. 저 비밀번호는 좀 비밀인데 여기서 위에서 해야 되겠다. 근데 이거 보세요. 이 손가락 여러 개 나오는 거 보세요. 예스럽죠. 그래서 저 비밀로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최신 기술 저 거상 욕 보이지 마세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유빈 저는 그냥 저 뭐 닉네임으로 하는 그런 비겁한 짓 안 하고 바로 제 이름으로 때려봤고 현실보다 돈이 많네요 하셨는데 정말 맞는 말씀이세요. 저는 전장 금액 지금 일십, 백, 천만, 10만, 100만, 1000만, 1800만 원이 없습니다. 저는 좀 부럽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데 전투 한번 보여주세요. 그건 만족해요. 근데 저 이런 것도 몰라요. 막 이렇게 보너스 있으면 이제 스탯을 나눠서 하잖아요. 근데 저 뭐 어떻게 될지 잘 몰라가지고 잠깐만 일단 얘네가 다 지금 회색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죽었거든요. 그래서 가야 돼요. 어디로 갈 거냐면 의원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었구나. 화래네. 저 진짜 무서워요. 게임 중독될까봐. 지금 뭐 잡아야 되지? 특수지형을 좀 가볼게요. 백호림?
여기 어쨌든 저 김판돌님이 저 백호림에서 전투하는 것만 보고 만족하실 것 같으니까 가볼게요. 아, 기억이 좀 난다. 여기서 제가 뭘 했냐면 아, 창피해요. 저 게임하는 거 창피해요. 뭐 호랑이 잡았었던 것 같아요. 호랑이 한번 잡고 끝낼게요. 어디 있었지 호랑이? 이런 데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이 성우님들의 이런 게 좀 멋있는 것 같아요. 프로 아 그래 이거였던 것 같아. 광호 미친 호랑인가봐요. 근데 이게 이제 좀 다른 애들이 붙으면 좀 무섭거든요. 아 뭐 어떻게 썼는지 기억 안 나는데 뭐 이런 게 있었네. 하지만 지금 나 그건데 F1? 뭐야 저 분명히 광호를 엄청 많이 잡았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했지? 막 뭐 F1 이런 거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저 지금 키보드가 자꾸 변명하는 것 같긴 한데 이래서 다 주고 있었나 봐요. 아니에요. 저 보세요. 이거 보세요. 레벨이랑 보세요. 저 그렇게 그거 아니거든요. 쪼랩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 했었는데 저 자존심 조금 상하네요. 저 잘해요 원래.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뭐 이렇게 막 스킬 쓰고 이런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아 실력 잘 봤어요라고 끄적으라뇨. 아직 보여드린 게 없는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근데 나 이 키보드 때문에 그래. 나 이거 지금 F1을 누를 수가 없어. 60 그거 키보드라. 연습 좀 해봐야겠다. 귀염둥이로 한 번만 연습하고 끌게요. 저 뭐 귀염둥이 몬스터 하나 찾아서 연습만 한 번 딱 하고 끌게요. 어떻게 하는 거였는지 그것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려라 몬스터야. 언니가 딱 잡아줄 테니까. 노래 좋죠? 근데 왜 아무것도 안 나타나? 나 빨리 보여드리고 싶은데 내 실력.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게임은. 근데 오해받기는 싫어요. 제가 뭐 이 정도라는 오해는 안 받고 싶어요. 왜냐면 해왔던 세월이 있고. 잠깐만 진짜 기다리세요. 나가지 마세요. 진짜. 저 딱 하나만 연습만 하고 딱 끌 테니까 진짜 기다리세요. 근데 제 라이브 보시는 분들이 이거 보면 진짜 어이없겠죠. 저번에도 느꼈지만 게임왕 만드는 거 해볼까요? 어때요? 내다버린 세월이네요로 뭔 소리세요? 조금만 해적동굴. 오케이 해적동굴 갈게요. 가서 연습만 하고 그냥 딱 어떻게 했던지 막 그래 갈고리 해적 이런 거 좀 해볼게요.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는지 기억을 좀 되살려보자. 이런 거 그냥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F1이 있잖아. 이걸 하면 뭐 이런 걸 할 수 있었냐? 이렇게 날리는 게 있었고. F1이 지금 안 먹어요. 보이시죠? 그 다음에 잠깐만 누구를 그래 이런 게 있었잖아. 이런 거 그래. 뭐야. 어떻게 하는지 기억났어. 됐어 끌게요.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었던 거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근데 이제 삭제는 생각 좀 해봐야겠다. 행복했어요. 뭐 김판돌림만 만족시킬 수 있었다면 의미 있죠. 의미 있고. 그 다음에 도톤보리강님 아직 계신가요? 도톤보리강님의 니즈가 아까 하나 있었잖아요. 아, 거상하는 거 보고 나가셨나봐요. 김판돌림 때문에. 거상하는 거 보고 뭔 거상해 이러고 나가시는 게 분명해요. 아, 새로운 니즈 수집할 수 있었는데. 동인우비님. 아, 동인우비님도 깔러 가신 거 아닐까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동인우비님한테 물어볼게요, 그러면. 왜냐면 제 라이브에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동인우비님이 없었으면 저는 이 라이브를 안 했을 거예요. 그만큼 지분이 있으신 라이브 주인장이신데, 아, 판돌님 저는요 같은 질투하지 마세요. 김판돌님은 뭐냐면 오고 싶을 때만 와요. 그래서 좀 안 쳐드리고, 조동민님께서는 늘 와주십니다. 판돌님은 조금. 그리고 이제 김판돌님 니즈는 했잖아요. 했으니까 안 하려고요. 동인우비님의 니즈를 듣고 싶습니다. 결혼이요? 결혼은 동인우비님을 위해서 진짜로 비추드릴게요. 그쵸? 아, 결혼해요? 아, 저는 결혼해요로 봐서 동인우비님이 저를 정말 너무 좋아하는 줄 알고 놓아놓으셨나 보네요. 저도 왔어요. 결혼이요. 결혼인데? 아,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하시는 느낌인데, 근데 뭐 보통 이렇게 누구 좋아해서 라이브 보면 결혼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조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안 하신다고 하시면 잘 됐네요. 뭐 비추드리는 거니까 저도 같은 입장이긴 해서. 네, 오해해서 죄송하고, 결혼 마음껏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혼은 우리가 못하지만, 그러니까 니즈, 저기서 이제 이런 거 너무 감동이잖아요. 그냥 제가 잘 사는 걸 보고 싶다는, 이런, 조경석님도 그렇잖아요. 그냥 제가 음악 포기 안 하고 그냥 하는 걸 보고 싶어서 본다고 하셨잖아요. 이건 근데 너무 제 위주. 유빈이 일주일이 궁금타 이거 봐요. 그때 저 공연 올 때 꽃 사주셨었잖아요. 지금이 어떤 이런 멘트가 꽃 같네요. 마치 계속 저는 제가 떨고 싶은 수다나 떨고 이렇게 하면 하는 게 아쉬워서. 그렇죠. 저도 좀 거듭납니다. 어른스러운 라이브로 거듭나고. 그래서 수집해 갑니다. 근데 다들 요즘 잘 지내시나요? 제가 물어보면 항상 대답을 잘 안 해주세요. 뭐 저는 진짜 제 모든 걸 다 얘기하는데 어떻게 지내시는지 뭐 역질문 하면은 잘 대답을 안 해주세요. 다. 그게 아쉬워요. 아이처럼 사시길. 어른 추접고 지저분한 것 같은. 슬퍼. 동인우미님은 어른이시지만 멋지시잖아요. 책임감 있고 멋지시잖아요. 타인을 응원해 주실 정도로 풍부하게 사시는 거잖아요. 저희 얘기 들으면 님 울어요 하시는데 진심은 아니시죠? 그냥 어떻게 지내시고 어떤 게 고민이고 요즘 뭐 어떻고 그냥 저는 보세요. 근황을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냥 잘라드릴게요. 라이브 편집할 때 자를게요. 요즘 부쩍 어른 싫음. 근데 저는 이게 멋있는 것 같아요. 아이 같은 순수함을 유지하지만 책임감 있는 어른이고 싶어요. 근데 그거는 동시에 갖는 거는 안 되는 건가요? A4 용지에 작성해서 보내드려요? 네! 저 A4 용지에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제 니즈도 좀 충족시켜주세요. 저처럼 근황 좀 준비해주세요. 일주일마다. 동시에 갖기엔 어려운 것 같은. 그래서 근데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프로페셔널하고 멋있고 책임감 있는데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면서 사는, 너무 나이브한 거 아니야? 라고 누가 할지 몰라도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전 그런 분들이 너무 멋있고 갖고 싶어요. 그런 모습을 담고 싶어요. 숙제 받았습니다. 그쵸? 근황 좀, 역근황? 이렇게 가치를 지키기 위해선 누구보다 높이 올라가야. 정말 그런가요? 실행 가능. 저는 또 사실 그렇다고 보지는 않아요. 가치를 지켜서 타인한테 이로움을 뻘치기는 좀 어렵긴 해. 높이 올라가지 않으면. 근데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은 또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높지 않지만,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 않았지만 그냥 학원에서 애들을 대할 때 더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부터 시작 아닌가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그냥 계속 하는 거, 이런 상황에도 하는 거, 이런 거. 동인우님, 다음 주부터 쓰겠습니다. 단독으로 삶을 유지 가능하다면 같이 가능. 단독으로 삶을 유지 가능하다면. 사장이 같이 인정 안 하면 어쩔. 뭔 얘기인지는 알 것 같아요. 정확히. 제 친구들의 얘기를 들으면은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내 상황 안에서 하고 있잖아요. 동인우비님은. 사회인이란 비겁해지는 것. 왜 이렇게 슬픈 얘기를 하시진담? 그러지 마세요. 내가 비겁해지고 있나? 계속 의심하고 사는 것만 해도 비겁한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나를 깎고 잘라야 규격내인 3.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 회사 가서 제가 불질러 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보세요. 동인우비님. 제 라이브를 보고 계시잖아요. 정말 깎이지 않으셨어요. 저 같은 인디 중에 인디 뮤지션을 꾸준히 응원해주고 계시잖아요. 깎이지 않았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아쉽지만 동인우비님이 제 음악 생활을 응원해주시는 것처럼 저도 진심을 다해서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자랑스러워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다른 사람한테 힘을 주는 사람이야. 꾸준히 응원해줄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사람이야. 비록 사장은 나를 깎고 깎지만 나 깎이지 않아.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감히. 나는 유빈이 자랑스럽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유명해져야겠네요. 제가 더 지금보단 더 유명해질게요. 저도 하기 싫은 것도 좀 하고 해볼게요. 그래서 자랑스럽게 될게요. 제가 막 아이유처럼 될 순 없죠. 그런 거는 안 하니까요. 할 수도 없고요. 그렇지만 제가 지키는 가치대로 조금 더 부지런해져서 멋진 음악가가 되겠습니다. 높게 가서 내려다봐 주시죠. 저는 높게 가지 못해요. 높게 가지 않고 넓게 가겠습니다. 뿌듯해질 정도로 멋지게 살겠습니다. 짜치는 짓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최소한. 그래서 동인우비님 역근황 꼭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할로로 꼭 좀 제가 그런 거 못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런 걸 못해요. 그런 거 그래도 뭔가를 해볼게요. 나름대로 이전보다 나은 제가 되기 위해서 더 유명해지기, 조금 더 유명해질게요. 조금 더. 진짜 조금만 더. 송영 선생님이 맞아 이 얘기를 했어. 그 얘기가 되게 기억에 남았는데,
학원을 하시거든요. 지금 학원을 운영하는데 블로그를 해요. 홍보를 위한 블로그인데 글을 이제 쓰잖아요. 거기 블로그에 글을 쓰는데 학원 홍보를 위한 글을 처음에 이제 쓰다가 이런 거 내가 왜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그래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한 이유는 내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떳떳하고 멋있게 학원 강사 일을 하고 학원을 운영하는데 이거를 널리 퍼뜨려서 더 많은 애들한테 이 학원과 나를 알려서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인데 이게 왜 이런 영업과 홍보 이런 게 왜 천박한 일이겠어. 다 하나지.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래 맞아.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였어. 홍익인간의 뜻이네요. 근데 저는 내 음악이 되게 좋고 퀄리티도 좋고 멋있고 나 되게 괜찮은 아티스트니까 알려야지 이렇게 생각해본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잖아요. 저는 셀링을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게을렀고 편견도 있었고 몸을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찌됐건 어떤 이유든. 그러나 생각을 좀 바꾸겠다. 당군 왕검의 후손답네. 그래서 한로로를 꺾을 순 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겠습니다. 전유빈이 이런 것도 하네? 이렇게 좀 지켜봐 주시면 됩니다. 뭐 더 유명해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뭐 어때요? 그래도 이렇게 계셔주시는데 좀 충분합니다. 명반곡 감상문. 보컬이 어떻다 저떻다. 오케이. 명반곡 감상문. 동인욱 님의 미즈. 좋아. 바로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명반의 앞뒤 앨범과 차이점. 와우. 근데 이거 좀 스케일이 큰데? 왠지 알아요? 그러면 앞뒤 앨범 다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원하시면 합니다. 왜 명반인지. 그러니까 명반 분석. 제가 느낀 명반. 이런 거 하는 거죠. 미쳤다리. 이거 동인우비님도 이 보니까 또 본인의 니즈가 아니야. 내가 더 풍부한 음악가가 되기 위해서 숙제를 내주시는 거야. 해외 국내 다 하시나요? 명반이요? 근데 저는 사실 외국곡에서 명반을 느낀 정도로 명곡이다 이런 거 느낄 정도로 외국곡에 대한 그 탤런트가 없습니다. 안 들어봐가지고. 근데 해볼게요. 다 들으라고 한 것. 다 들으라고. 김판돌님 진지한 니즈 있으세요? 거상하기 이런 거 말고. 그것까지 수집하고 갑니다. 사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어찌 보면 라이브의 컨텐츠잖아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그냥 내 노래 틀어줘 하는 그런 거 하기 싫어요, 솔직히. 의미 있는 거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의미는 뭐냐면 듣는 사람이 듣고 싶은 거 하고 싶어요. 그게 의미인 것 같아요. 지금 김판도님 고민하시나 봐. 언제부터요, 연도? 상관없어요. 저는 2010년부터 2026년 사이에 못 들었던 거를 들을 건데 그건 개인적으로 제가 하겠고 연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뭐야, 고급스럽다. 서프 잔 스티븐스 캐리 앤 로웰 추천드려요. 저 이거 감상문 가져올게요. 숙제가 많네요. 김판돌님의 추천곡. 좋았다. 그리고 또 라이브를 통해 좀 홍보 좀 드릴게요. 제가 SNS와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시작하게 된 마이크로 저널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미 보셨다고요? 이것은 제 일기를 올리는 컨텐츠고요. 제가 생각하는 의미 있는 컨텐츠는 진정성 있는 컨텐츠. 100명이 보지 않아도 돼. 10명만 봐도 돼. 하지만 10명이 다 좋아요를 눌렀으면 좋겠어. 이런 컨텐츠는 일기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일기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미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올려야지. 고민 끝에 이걸로 해야지. 이렇게 결정하고
올리기 시작한 다음에 일기를 이렇게 쓰는데 카메라를 켜고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약간 의식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일기 쓰기 싫은 거예요, 또. 그랬는데 이제 이것도 연습을 해서 안 의식하고 그냥 혼자 있다고 생각하고 쓰는 연습을 해야지. 그리고 그렇게 안 써지면 지우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니즈 없으시면 저 이번 주 라이브 여기까지 마칠게요. 갑니다. 저 그럼 이제 가요? 안녕 해주세요. 갈게요 그러면. 가지 말죠. 또 오랜만에 제가 좋아하는 거 해주시네요. 저 붙잡는 거 좋아하는데 하지만 갈게요 라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가 완성이라서 갈게요. 갈게요. 김판도님 인사해 주시고 한 분 더 계신데 인사해 주십시오. 잘 가라요. 고마워요. 다음 주 토요일 6시에 올게요. 갑니다. 건강하고 안녕. 제발 건강하세요. 잘 주무세요. 그리고 깎이지 않아 난. 이거 믿어주세요. 김판돌님도 제가 들으면 울 것 같은 삶 살지 마시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한 주 지내보세요. 열심히 잘 살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괜히 또 그러지 말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일주일 잘 보내고 각자 잘 살기 숙제예요. 저도 생각하면서 살게요. 열심히 살라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라고 하셨으니까 잘 지낼게요. 엄마 기일이어서 좀 슬펐지만 조금 슬펐습니다. 하지만 또 행복하게 잘 보내겠습니다. 저 갈게요. 좀 편집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기일 얘기는 좀 어떻게 좀 지우려고요. 너무 슬플 수 있잖아요. 든 사람들이. 가봅니다. 저. 좋은 밤 보내시고 그럼 이만